사회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저희 잠깐 쉬고 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거침없는 해장상담소에 협찬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와! 네, 같이 광고 방송 한번 들어볼까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21회 20+1 벽을 깨는 얼굴들 메가박스 상암에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하나. 뭐라고 결론 내리기는 애매하거나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계속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일상에서 겪는 빡침에 사이다 같은 청량감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거침없는 해장상담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 2분을 추천하여 현장 예매 가능한 티켓 1인 2매를 제공합니다. 이벤트 2. 여러분은 지금 이 키워드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강간문화, 성인지 감수성, 위력, 동의. 여러분에게 이 키워드들은 각각 어떤 경험과 의미인가요? 지금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만들기 활동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 중 3분을 추첨하여 현장 예매 가능한 1인 2매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티켓을 드립니다. 참여해주시는 분께서는 이름란에 괄호하고 해장이라고 적어주세요.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이벤트 추천과 별개로 모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으로 만들어집니다. 참여 기간은 8월 16일까지이고 8월 23일 108회 방송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계속 장미꽃뱀님 그리고 고요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저희 자위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위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백스토이샵과 좀 다양한 섹스토이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갈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그 딸들의 장난감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요한님이 이제 앞에 맨 처음에 소개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딸들의 장난감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의 이 섭외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그 다큐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이 좋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제작하게 되었는지 좀 그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영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요.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 학과가 영화랑 다큐멘터리랑 모션 그래픽 이렇게 3종류로 제작이 가능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원래는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션 그래픽을 하겠다라고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교수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요한아, 돈이 없으면 다큐멘터리를 해. 뭐 이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다큐멘터리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모션 그래픽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국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에 제일 잘 알고 제일 관심 있는 주제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뭐 비록 계기는 교수님의 의견이었지만 다큐멘터리를 배울수록 좀 무척 멋지고 재밌는 장르인 걸 알게 되어서 지금 만족하면서 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 딸들의 장난감 스크린 밖으로라는 제목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제작 에세이북. 네, 에세이북을 보내주셔가지고 좀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되게 약간 죄송하지만 재밌었던 부분은 이 다큐를 제작하는 와중에 이 똑같은 주제의 다큐멘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멘붕에 빠지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네. 그 멘붕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 있어서 그럼 이분은 이 주제 겹침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그러면 다른 어떤 포커싱을 잡아서 그 이후에 얘기를 전개시켰을까가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동아리 내 사람들한테 이번에 졸업작품 주제가 통과가 됐는데 이런 주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개봉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막 난 망했어.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저는 미리 나온 작품들의 오리지널리티를 되게 존중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그러면 다시 졸업작품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걱정스러웠던 거죠. 근데 어떻게 뜻하지 않은 기회로 그 감독님이랑 되게 친한 사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내가 이런 작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요한만의 어떤 색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친구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작품은 자위에 집중한 거라면 저는 섹스토이를 통해서 어떤 50대 여성인 엄마와 20대인 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이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처음 기획이 어머니랑 그러니까 50대인 어머니 세대랑 그 딸인 제 나이 또래의 세대의 여성 섹슈얼리티를 비교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제가 예상하기로 어머니 나이 때 자위란 좀 보다 은밀하고 감춰야 되고 터부시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자위, 보지 이런 얘기도 좀 더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됐고 여성 섹슈얼리티를 부정하기보다는 긍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게 거창하지만 한국 여성사의 한 기록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럼요. 네. 네. 그런 기획을 가지고 제목을 짓다 보니까 자기가 감추어져야 했던 시대를 살았던 어머니의 딸인 나는 섹스토이로 자위를 한다. 이 맥락에서 딸들의 장난감이라는 제목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관계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어머니 세대와 네. 예, 지금의 또 고요한님 세대의 관계가 이제 딱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네. 이건 약간 또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기는 한데 제가 그 에세이북 읽으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처음에 연출가의 마음가짐이라고 자기 스스로 만든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거가 사실 좋아서 좀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요한님께서 읽어보실래요? 연출자의 마음가짐. 모든 영상은 참가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촬영 및 편집하자. 2번. 모든 인터뷰이의 사생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호하자. 3번. 촬영에 협력한 인터뷰이에게 적절한 급여와 보상을 지급하자. 4번.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자. 5번.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번.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7번.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되 인간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지는 말자. 8번. 특정 젠더, 성별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기. 9번.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작업물을 만들고자 노력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그리는 데에 집중하자. 10번. 모르는 것과 외면하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자. 11번.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가장 사소한 것을 지키는 데에 집중하자. 네, 이렇게 11가지 원칙을 스스로 세우셨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이고 되게 지키기 어려운 원칙들도 있어서 이 마음이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특히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모르는 것과 외면하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자?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촬영에 협력한 인터뷰에게 적절한 급여와 보상을 지급하자. 사실 다큐멘터리 되게 돈 없이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인터뷰에게 어떠한 적절한 급여라는 개념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당연하게 이제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신경 쓰신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사실 2번 인터뷰의 사생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이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지키고 계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인터뷰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는 촬영 전에 약정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촬영의 범위 그리고 공개 범위를 정하고 촬영에 들어가게 되고요. 편집할 때도 이제 모자이크를 요청한 경우에는 모자이크를 다 해서 이제 내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고 제가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약정서에 기록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가능한 선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한 선에서 줄 수 있도록 애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음악이나 폰트 같은 경우도 사용 범위를 지킬 수 있도록 두세 번 검수하고요.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언제나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나쁘고 틀렸다고 하고 말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게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저 사람 나쁘다 하고 말면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특정 성별에 대해서 비난을 조금 할 때도 필요하지 않나요? 아직도 그걸 네.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좀. 비난을 어떻게 담아야 되죠? 특정 네. 성별.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비난. 네, 비난 비판은 비난. 하는데 이제 비난 쪽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큐는 그럼 예상 완성 시점은 올해 말 내년 초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촬영된 제 모습이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말하는 여성성을 모두 갖지 못한 저를 늘 비난하는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제작 기간이 이만큼 늘어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의 모습이 그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는 네.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뚱뚱하고, 예쁘지 않고, 뭐, 화장하지 않고, 브라도 안 했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회가 말하는 여성성에는 부합하지 않잖아요. 뭐, 늘 페미니스트인 저로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평소에는 그냥 편하게 살지만, 이게 카메라에 담기면 늘 비난하는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으로 뭐 여러분을 만날 때는 아마도 제가 이런 모습을 극복한 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편집 과정에서 드러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담기는 건 유지를 하되 네. 그것을 공개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가짐을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냥 촬영된 제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편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아직 네, 편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계신 상황인 거구나. 네. 나오는 자체가 네. 그런 거예요? 어떤 남고 나오고. 네, 모니터에 담긴 그 제 모습 자체를 그런 게. 네,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의 여자가 뭐 섹스토이를 쓴다? 너 섹스 못해서 이런 거에 치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좀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고 뭔지 그런 알것 부분이 같아요. 약간 제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 걸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뭐 스스로 긍정한 모습으로 네. 얼른 찾아뵐 수 있으면 네. 좋겠네요. 근데 참 이거 공감 가지 않아요? 저는 되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사진에 담긴 제 얼굴을 제대로 못 봤던 적이 있거든요. 사진이나 영상에 담긴. 그거가 싫고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특히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지 내가 마음을 이상하게 먹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할 만한 상황 속에 너무 우리는 놓여 있으니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진짜 최근에서야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봐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한 커플이 씌워진 채로 그 사회적 시선을 입은 채로 저를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되게 제 모습이 편안하게 보이거든요. 뭐 제 얼굴에 있는 흉터 그런 것들도 그냥 별 큰 감정 없이 그냥 직면할 수 있게 된 게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여자들이 크고 작게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죠? 우리도 뭐 이렇게 뉴스 인터뷰 같은 거 진짜 올 때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뭐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 민우의 활동가라고 해서 뭐 안경 쓰고 뭐 화장 안 하고 그렇게 보이면 또 저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또 스테레오타입처럼 보일까봐. 다 머리 잡고 레즈비언인 줄 알았는데 그치? 사실이야. 사실이야. 안경 쓰고 표정 없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제 아무튼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떨 때는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게 또 욕먹기 때문에 그게 신경이 쓰이는가 하면 어떨 때는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또 신경이 쓰이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내보낼 수 있고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같이 네. 뭐 상영회를 해도 재밌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다시 섹스토이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거 방송하기 전에 잠깐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 섹스토이 샵에 방문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섹스토이 샵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불쾌해서 빨리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불쾌함은 그리고 그 섹스토이 샵의 1, 2층으로 나눠진 거였는데 2층에 갔는데 그 여성의 그 가슴과 엉덩이 모양의 살색의 그런 이제 도구들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동행이 있었는데 좀 편하지 않은 사이 그때 남자친구였나? 아무튼 약간 편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걸 같이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불쾌한 경험이어서 그냥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되게 불쾌감을 표했을 때 성적으로 보수적인 것 그쵸. 같은 네. 내가 이게 안 깨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들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저 섹스토이샵 가본 적은 없어요. 예, 뭐 자유기구 파는데 아닌 거죠. 섹스토이샵은 소위 그 성인용품이 쫙 진열된. 네네. 모습이 사이도구도 있죠. 있고, 네, 여러 가지 기도구가 뭐 있는. 레스토랑 안에 입점한 것도 있고요. 요새는 요새는 진짜 음. 많더라고요, 더. 딱 두 가지로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여성을 좀 더 타겟팅해서 여자가 봐도 편한 거, 네. 뭐 여성의 몸을 이렇게 절단해서 전시하지 않은 곳이 있고, 네. 그냥 진짜 남성을 타겟으로 해서 여성의 막 발에 막 보지를 달아놓는다거나 헐. 아니면 질이랑 보지만 이렇게 떼놓고 오나홀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 걸 위주로 파는 곳. 뭐 딜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모형 자지 자지의 실루엣을 그대로 따서 파는 네, 경우가 살색에, 있고, 네. 네 그냥 막대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삽입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크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곳을 막 가본 건 아닌데 그래도 10곳 정도 넘는 그런 섹스토이 샵을 방문을 했었는데 가서 딱 불쾌해지는 곳은 이름도 딱 이렇게 뭐 가지몰, 바나나몰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는 거에 반해서 여성 타겟인 곳은 좀 더 성중립적인 단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예 섹슈얼한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이름을 지어놓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이름부터 티가 네. 나죠. 네. 그리고 그 취급하는 물품들도 좀 다르고 분위기도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 듣기로는 어디에 여성 입장 금지하는 샵이 있다고. 네. 네. 제가 갔던 곳은 부산에 있는 이제 프랜차이즈 섹스토이 샵인데 여기에 방문을 하면 가게 내 일부 공간은 여자가 출입 금지된 곳이 있어요. 이름이 남성 전용관인데 앞에 어떤 식으로 여성이 입장할 수 없는지 이유를 드러났냐면 여성분들이 입장하셔서 소리 지르거나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구경하러 오신 남성분들이 구매하기 꺼려 하시겠죠?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옆에다가 조개 속으로 입장하시오. 이렇게 와. 붙여놨어요. 개어이 없네요. 안 들어가 보신 거죠, 그건? 못 들어왔죠. 이게 남자친구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어이없네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네. 근데 소리 지른다거나 이런 걸 보면은 알만한 물건을 팔고 있는 것 같죠. 그 소리 지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되게 불쾌하네요. 네. 뭐 어떻게 소리 지를까? 이렇게 소리 지를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섹스에 대한 그 저어감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분 네. 나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안에 어떤 물건을 파느냐고 이제 얘기가 붙어 있는데 자지 강화기고 뭐 텐가 제품이라고 오나홀을 진짜 많이 파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의 제품, 오나홀, 섹스토이 이렇게 있는데 섹스토이라고 붙여놓은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자의 몸을 이제 절단해서 거기다 이렇게 삽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판다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숨겨서 그러니까 여자들 눈이 안 보이는 데서야 남자들이 편하게 고를 수 있을 있다.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약간 뭐지? 그러니까 뻔뻔하지는 않은 건가?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걸 생각하는 건가? 뭐 이 샵이 딱히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아니겠죠? 샵도 아니지만 뭐 남자가 우울할 때 여자는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묻기보다는 뭐 내 가슴 만질래? 이런 문구를 막 가게 곳곳에 막 이런 맥락의 글들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뭘로 생각하는지 너무 보이네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고 여성 타겟이라고 준비한 물건들을 봤을 때도 이게 딱히 뭐 여자 입장에서 여자의
쾌감? 재미를 위한 물건을 팔기보다는 약간 이성의 중심에서 남자가 그걸 쓰는 여자를 봤을 때 성적으로 흥분되는. 네, 그럴 것 같다는 물건을 파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의 욕망은 왜 저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남자들의 욕망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섹스 자체 때문에 터부시돼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네. 그냥 욕망 자체가, 그러니까 팔 절단된 거에 네. 성이 결합할 수 있다. 그런 욕망 자체가 되게 같은 선상에서 얘기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치 되게 여자들이 되게 유교 문화에 맞아, 젖어가지고, 맞아. 어떻게 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이렇게 맞아요. 생각한 자체가 문제인 게 이미 굉장히 여성 비하적이고, 네. 손을 절단한 거에 성욕을 느끼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네. 너무 불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네. 그 여자를 그렇게 죽이는데, 거기서 욕망을 느낀다는 걸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또 갑자기 네. 또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맞아요. 시선에서 게임. 게임에 섹스에 그렇게 터부시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면서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욕망은 사실 다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엄청 온갖 욕망이 가능한 거니까. 그쵸. 근데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네.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 욕망을 더 촉진하고 그럴 일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물음표가 있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되게 규제주의적인 그쵸. 입장이라고 칩해버리는 게 전통적이고 네. 물론 제가 그 안에 들어간 적은 없기 때문에 정말 팔을 절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정말 있지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샵에서 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굳이 팔이나 다리가 아니더라도 엉덩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얼굴 모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파는 건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다른 그 남성 타겟 샵에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거기 보면 패키지들이 다 어린 여성이에요. 교복을 입은 여성. 아니면 뭐 코스튬을 팔기도 한데 그러니까 섹스할 때 입으라고 준비된 옷도 파는데 그게 다 되게 짧고 교복이라든지 뭐 간호사 복장이라든지 이런 여성의 직업 여성이 많이 하는 직업이나 여성의 뭐 생애 주기별 과정을 되게 그런 성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연결해서 최근에 이게 대법원에서 그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이 났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세관에서 일본 업체로부터 이제 리얼돌을 수입하는 이제 회사가 세관에서 이 물품을 뺏긴 거예요. 이제 뺏긴 이유는 이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서 수입이 안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고 1심에서는 이건 세관이 이제 허가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는 이거는 과도한 이제 규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1심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했다. 그리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2심 법원에서는 그렇게까지 볼 수 없고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이기는 하나 뭐 그런 적나라한 표현 묘사는 아니고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대법원도 2심이랑 똑같은 판결을 내려서 이제 리얼돌에 대한 법적인 이제 세관 규제가 없어지게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세관 통과가 안 됐을 뿐이지 국내에서 제작한 리얼돌들은 원래 유통이 계속 되고 네.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민의에서도 이제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되나라는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1심 대법원의 판결이나 그 2심이랑 약간 바뀐 거잖아요. 1심에서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 2심인가요? 네, 2심에서는 허용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네, 근데 두 가지 의견 다 남성 법관의 시선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1심에서는 풍속을 해치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되고 네. 네. 무슨 풍속을 또 해치느냐는 맞아요. 또 질문이 들고 2심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도 국가랑 사생활로 또 갑자기 맞아요. 이렇게 네.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주의적 남성 아니면 자유주의적 남성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 법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여성주의적 개입이나 왜냐하면 이게 리얼돌이 다른 거랑 다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되게 어린 여성 맞아요. 혹은 교복 입은 여성 그리고 뭐 가슴 크기에 따라서 뭐 그 가격이 달라지고 그 그 물컹한 정도 예 그리고 그 질의 뜨거운 정도 힛이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1심이든 2심이든 다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이 맞아.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너네들이 욕망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망의 내용이 실제로 지금 여성의 현실이랑 그러니까 여자들이 겪고 있는 뭐 성폭력 문제나 이제 특히 이제 뭐 소아성애
인한 뭐 문제나 뭐 실제로 이제 살해하는 방식이나 아까 손목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거 듣자마자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정말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린 여성을 살해하고 이제 그렇게 절단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풍속을 해친다, 내 진짜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모든 욕망을 드러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제 페미니즘적 개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이 없으면 이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1심이든 2심이든 그게 맞아요. 도입이 되든 안 되든 다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입하라는 근거도 결국은 이제 뭐 사생활 얘기 되거나 도입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 풍속을 또 해치는 여성 몸 자체가 풍속을 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계속 프로섹스냐 안티섹스냐라는 구도로 이거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건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성인권의 문제로 그쵸.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리얼돌 같은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이런 비유를 할 때 너무 나아간 비유일까 봐 항상 너무 걱정되기는 하는데 되게 리얼돌은 성매매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저는. 섹스 도구를, 그러니까 섹스토이를 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대상을 구매하는 느낌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구매자들은. 그리고 되게 무력화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내게 물리적인 어떤 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어디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인권 이런 지경에서 성매매든 리얼도를 이제 양상들이 네. 유사. 그래서 저는 그 리얼도를 그러니까 어느 모든 사회 모든 시대에서나 그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라는 게 지금 불법 촬영물이나 강간약물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거기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게 얼마나 문화적으로 만연해 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평평한 데에서 그냥 그런 자유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그 문화가 조장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문제들이 심각한데 근데 이것까지 그냥 풀어준다. 그냥 성적 자유라는 명목으로 풀어줄 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리고 2심에서 국가 대 개인으로 딱 가잖아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개입할 수 없다.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인데. 근데 그런 남성 법관의 사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위 그 한국 남성 자신을 어쨌든 진보라 국가에 대한 개입은 싫어. 근데 섹스는 마음껏 하고 싶고 그게 여성에 대한 착취나 이제 실제 여성 인권에 대한 고려는 하고 싶진 않은데 계속 구도를 또 국가 대 개인으로 갖는 거. 개인이 아니죠. 국가 대 남성이죠. 그리고 국가도 남자야.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걸 환영하면서 좋아할 한국 남성들, 진보 남성들의 그런 웃음은 느껴지잖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건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그걸 같이 얼마나 좋아할까? 특히 우리 팟빵 같은데 많이 올리는 그런 이 팟빵의 그 대표 주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이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섹스토이의 모습이 신체를 따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보다 신체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 자위기구의 경우에 꼭 신체 모양만 있진 않잖아요. 네. 신체 모양인 게 좀 싫진 않나요? 싫기도 해요, 사실. 네, 저도. 예, 그리고 뭐 집에 사실 두기도 그렇고. 네. 하여튼 그래서 보통 세티스파이어도 정말 그냥 기계 느낌이긴 네.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남성 거기는 최대한 여성 신체를 네. 따잖아요. 패키지도 네. 여성의 모습을 일러스트를 그려가지고 팔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상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한편으로는 그 남성의 성욕에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욕망이라는 성욕이라는 것도. 네. 근데 성욕의 내용에 정복 욕구가 그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의 신체에 가까울수록 물리적으로 쾌감이 느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여자를 침해하고 있다, 범하고 네. 있다라는 거에서 느껴지는 만족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쵸. 저희 네.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목이나 가슴이나 엉덩이에 소위 얘기하면 사정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네. 싸제낀다는 것이 네네네. 사실 침범과 그 침해 자체가 자기들의 성욕이라고 네. 굉장히 굵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약물로 강간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굳이 무력화시켜서 네, 네, 하는 맞아요. 것처럼. 막, 그, 오나홀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여성의 보지를 따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니면 많더라고요. 몇 살, 누구, 막 이런 식으로 그쵸, 이름을 지어서 그쵸. 팔거나.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뭐 만들더라고요. 네.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여자 그 자유기구의 남성 예를 들어 30몇세. 네. 와! 갑자기 있던 성욕도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성욕이라는 것은 뭐 이성의 남성의 경우에 여성의 침해가 없으면 여성에 대한 침해든 뭐 소위 자기들이 얘기하는 정복이든 뭐 가해든 이런 게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존적인 거예요. 진짜 그죠? 의존적이에요. 굉장히 의존적이네 진짜. 네. 자위조차도. 자유도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것도 못해? 야, 할 수 있는 게 뭘까 혼자.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할 수 밥도 있는 게 없구나. 못해. 밥도 못해, 자위도 못해, 잠도 못 자. 일도 못해요. 하루도 못 장마씨 갑자기 얘기하니까 너무 예뻐요. 네. 알아서 할 거는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제 혼자서 너무 잘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너무 잘하고, 특히 이제 자위도 남성이랑 하는 것보다 한 1000배쯤 좋게 해주는 기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또 같이 나누고 있고, 굉장히 독립적이 되어가고 있고,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네, 추천하고 싶은 것들 얘기해주시는 시간입니다. 해장, 픽! 네, 저 먼저 얘기할까요? 저 약간 좀 뜬금없는데 오늘의 주제로 너무, 아니야, 이거 다 있을 수 있어. 제가 그 후원하고 있는 단체? 기관 중에서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후원하고 있는 게 전 너무 자랑스럽고 이곳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몇 개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키살롱은 이런 미션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연구활동가들의 단체랄까요? 그런 곳인데 어떤 걸 하냐면 시간, 나이듦, 노년, 죽음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늙음과 젊음의 경계가 구획되는 방식을 문제화하고 늙음의 경험을 가로지르는 권력관계를 해명합니다. 몸의 유한성과 죽음의 확실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취약함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 사유의 장을 만듭니다. 삶을 직선의 달리기로 환원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태도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고 늙는 몸을 공적으로 이론화하고 사회를 상호 의존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지식을 생산합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제가 너무 바라는 이제 미래를 담고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드는 어떤 그러니까 영화제랄지 강의랄지 어떤 이제 워크숍의 자리들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고 너무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이제 후원회원이 되면 뭐 반액 할인이랄지 이런 것도 있고 관련된 소식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 관심 생기시면 후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제랑 주제를 통해서 자위에 대해 조금 관심이 생기고 조금 더 배워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해장상담소에서 이야기했던 책인데요. 익스플로러 키트, 이미 다 자란 여성들을 위한 자위 안내서. 이 책을 구하실 수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더 자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보지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 그 갓김치님이 그 오키살롱 설명해 주시다가 죽음에 대한 확실성으로 시작한다. 그거 되게 좋네요. 네, 그쵸. 네. 제가 이제 매일 할 때 쓰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내가 분명히 헤어질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민우회라고 썼어요, 최근에. 왜냐면 언젠간 헤어지니까, 제가 상근 활동가로서는. 근데 그때부터 민우회 사람들이 조금 좋아 보이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끝날 관계자, 다른 관계로 맺겠지만,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고, 저의 해장픽은 제가 몸이 저번 주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여름에 더 반찬이라고 반찬 배달해주는 그게 있어요. 일주일에 7개 반찬, 한 3,000원짜리 7개 정도가 한 22,500원인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네. 집에서 햇반 같은 거 있고 그냥 반찬 이렇게 조금씩 돌려 먹고 이러면 영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름에. 예, 너무 빵이랑
그 냉면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더워서. 예, 한 끼는 되게 골고루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어느 지역에서든 신청할 수 있는. 예, 예.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방송에 대한, 지난번 방송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소감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위라는 게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마치 이런 페미니스트들만 그러니까 제가 따옴표 있습니다. 예,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소위 아까 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있었던 거죠. 편견이 굉장히 좀 어떤 일부 여성들의 예, 그런 어떤 정말 섹스 못하고 되게 이렇게 방에서 정말 그렇게 좀 소외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일부 그런 편견으로 바라봤던 적이 있는데 사실 진짜 별게 아니고 특히 여성의 자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드라지게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기도 하고 자기가 그 자위를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끼기도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눈물 나고 이런 것도 예, 그래서 괜히 그러니까 좀 수동적으로 된달까? 예,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예,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오늘 이제 해장성담소에서 얘기했듯이 되게 사람마다 자위하는 방법도 다르고, 자위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 느낌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될수록, 나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나도 잇몸이 찌릿찌릿했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자기 몸을 긍정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험을 좀 더 외치고 떠들 때 그 이야기들이 서로를 좀 긍정하는 힘이 되고, 스스로를 좀 더 자유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자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맥락에 따라서는 자위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되게 별거거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필요한 자세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도 조금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되게 뒤늦게 워킹데드라는 드라마를 시작했는데요. 거기 초반에 시즌 1에 그 여자들이 그 좀비 아포칼립스 시대인데 아무튼 여자들이 그때도 막 빨래하고 그죠. 뭐 요리 다 해요. 아무튼 근데 이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다가 세탁기가 너무 그립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는 내 바이브레이터가 그리워라는 얘기를 해서 깔깔깔 웃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상적이었던 이게 이제 미국 드라마인 거잖아요. 방영되는 드라마에서 그 이제 도구에 대한 언급이 있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그 에피소드가 그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결정적인 설명이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가전제품 얘기하다가 그쵸, 나오는 네.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여성이 자위도구를 쓴다라는 정보는 그 여성에 대한 굉장히 결정적인 정보인 것처럼 너무 확대해서 해석되거나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다 쓰는 그쵸.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인 건데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힘줘서 이것들을 같이 워크숍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건지를 막 얘기하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우리 일상의 일부로 들어와 있게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웃고 떠든 이야기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 50일화 방송에서도 그 마지막 얘기로 그걸로 끝났거든요. 네. 여자들이 자위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맞아. 네. 근데 저 하나 덧붙일 게 모든 여성이 이제 그 오르가즘을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뭐 다를 수 있는데 또 도입은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 시작을 안 그럴 하기도 수도 해요. 있어요. 사실 네. 도입은 비슷해요. 클레이를 자극하고 뭐 삽입 어쨌든 거기를 문지르고 네. 마찰을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일 그쵸. 중요한 언제는. 네. 네.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처음부터 계속 다르다 하면 아. 굉장히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문지르면 돼요, 네. 사실은. 네. 네. 세게 문지르면 된다고요. 한 번은 해보자. 해보고. 네. 시작을 한번 해보자. 네. 저는 한 번으로 안 됐었으니까 몇 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론 무성애자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자위 하나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꽉 막힌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도 근데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안 해보는 거랑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나는 맞구나. 아닌가 보다라고 그쵸. 하는 건 되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 분명히 터부가 맞아요. 있다는 네. 거죠. 우리는 또 워낙 그런 탐구가 제한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쵸. 나아가 봅시다. 같이. 네, 같이 한번, 그 네. 혼자 여행도 재밌어지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